안녕하세요. 리얼감정어 이명학입니다. 자,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전반적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아닙니다. 해설 강의는 요거 끝나고 제가 뒤에 찍을 거고요. 내일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시험 보고 오느냐고 고생 많았어. 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시험장에 못 간 친구도 있을 텐데 뭐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겁니다. 자, 시험 보고 와서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너도 참 대단하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궁금한 건 저기요. 네. 네. 난이도죠, 난이도. 네. 선생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그리고 쉬웠어요. 네. 이게 뭔 장난 같은 소리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쉬웠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웠겠죠. 네. 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쉽냐 어렵냐 기준이 있어요. 그냥 기준. 평가원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이 시험이 갖는 의미는 뭘까 잠깐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 난이도부터 생각해 볼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건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일단 뭐 듣기는 조금 까다로웠죠. 그죠? 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넘기는 거예요? 되는 거야. 네. 자, 듣기는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아마 듣기 풀고 나서 황당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희한하게 3월 학평이 그러더라고. 이걸 듣고 있는 N수생이 있다면 작년 3월 학평 기억나세요? 작년 3월 학평도 끝나고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작년 3월 학평에서는 무려 오답률 2위랑 6위가 듣기 평가였어요. 듣기가 오답률 2위, 6위. 거의 뭐 다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듣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기의 시대가 왔다. 다들 난리가 났었는데 듣기는 평가원은 이렇게 잘 안 내요. 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만약에 작년까지 문제를 풀 때 듣기에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틀렸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작년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다. 그럼 해야지. 근데 이번에만 갑자기 듣기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데? 해서 틀렸다. 괜찮아. 평가원은 더 정교하게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어법도 굉장히 지엽적인 걸 물어봤죠. 물론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 as, then 이런 스타일은 되게 예전 스타일이었는데 평가원에서는 안 나온 지 좀 됐지만 뭐 그런 짜잘한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문이 어휘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말 자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껄끄러웠던 시험이 맞습니다. 난이도는 쉽고 어려운데 전반적으로는 껄끄러웠다. 자, 근데 난이도에 항상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학평이야 평가원이 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평가원 난이도가 중요하겠죠. 평가원 난이도는 어때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쉽다라고 생각해요. 절대평가가 어떻게 쉽다와 이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평가는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지 시험이 쉽다는 건 아니죠. 자, 지난 3년간의 6평, 9평 수능을 보면 2020학년도 봐도 2020 봐도 6평 때 1등급 비율을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약간 유지가 되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21학년도 보면 9평 때는 1등급이 5%에서 수능은 12%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작년도 9평에 4%에서 6평에 6.25% 왔다 갔다 합니다. 2등급도 갭이 크죠. 평가원의 시험의 난이도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 그럼 그 기준이 뭔데? 평가원하고 비교해서
그렇잖아. 우리 평가원하고 비교해봐야잖아. 평가원의 어디랑? 이거랑 비교해야 돼? 이거랑 비교해야 돼? 몰라요. 난이도는 몰라요.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쉬울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럼 뭐야 이게? 어쩌라고? 3월 학평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이 시험을 왜 본 거냐? 이 시험을 왜 본 거냐? 이게 난이도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평가원의 난이도랑도 비교할 수가 없어. 왜? 문제 스타일도 약간 다르고 유형은 똑같지만 뭐 글감의 수준이나 정답의 코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뭐 듣기가 까다로운 것도 있고 어휘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3월 학평의 의미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드세요. 첫 번째, 자신의 점수를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감으로 좀 읽어서 등급이 1등급이 나왔어. 아니면 2등급 극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 거의 나오고 2등급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자, 그 점수가 이번에 유지가 됐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2 때하고 점수가 등급이 똑같거나 점수가 1점에도 올랐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누구냐면 고 등급 때에 있다가 확 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 등급 때에 있다가 3등급 초반, 심지어 3등급 후반, 4등급까지 밀려요. 이렇게 팍 밀려.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네 점수야. 거기가 지금 너 점수라고. 왜? 고1, 2 때랑 고3은 영어가 달라요. 글감의 무게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어휘도 달라. 그래서 그 점수를 인정해야 돼.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 이번에 갑자기 등급이 확 밀렸는데 내가 1교시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고 2교시 때도 별로였고 감이 좀 떨어졌고 영어가 안 읽혀서 내가 좀 이번에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지금 그 자리가 고3 영어 점수입니다. 물론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 오늘 정말 급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알아.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오늘 정말 중간에 버렸는지 아니면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안 읽혔는지 그리고 풀 때는 잘 푼 것 같았는데 채점해 보니까 등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는지 누구? 1등급, 2등급 초반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확 망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고3 영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평가원은 이거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자기의 점수를 인정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이번에 잘 봤는데요? 그럼 나는 거만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해. 잘했어. 잘한 겁니다.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 나왔다. 잘한 겁니다. 떨어졌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수능 아니에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 채워가면 돼요. 채워가면 되는데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내 점수구나.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 내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점수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기준 자체가 흔들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인정하세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시험을 봤잖아. 입시에서 영어 점수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수능 보고 내가 영어 점수를 많이 활용하는 곳을 지원할지 버릴지 정해야 돼. 아니 무슨 3월 학평 딸랑 보고 뭐 벌써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EBS 연계 때문에 그래요. 작년부터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의 한 10년 동안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를 좀 덜 했다 하더라도 고3 때 EBS를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등급을 짧은 시간에 확 올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간접 연계잖아요. 작년 수능 보면 간접 연계라고 하지만 EBS 보나 안 보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보는 게 낫죠.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낫지. 하지만
EBS가 직접적으로 확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영어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난 영어 선생님이니까 와서 얘들아 괜찮아, 힘내, 조금만 하면 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영어가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절대평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것 같지만 영어도요, 국어나 수학만큼의 시간을 투여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시에서 영어 1등급이 필요하다. 난 1등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1등급에 합당한 양을 공부해야 나와요. 그러니까 꼼수가 안 통해요. 그만큼의 충분한 양을 채워야 되고 약점을 클리닉하셔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본인이 2등급이 필요하다. 그럼 2등급에 합당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공부하는 만큼. 그러니까 대충 영어 대충 이렇게 하다가 뭐 수능 때 좀 나오면 쓰고 뭐 안 나오면 안 쓰지 이러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영어를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영어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정말 이빨 꽉 깨물고 해야 돼요. 지문 난이도 봤잖아요. 어휘가 매우 어렵진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빈칸 항상 풀 때 정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지? 순서별 족족 다 틀리네. 시간 내에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거 차근차근 다 채워 나가야 되거든. 왔으면 얘들아 잘했어. 영어 3평은 이렇게 나왔지만 수능은 안 이래. 조금만 공부하자. 힘내. 라고 해주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거든. 본인이 입시에서 영어 점수를 쓸 거다. 그 내가 필요한 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양을 공부해야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해야 돼. 단어 외우고 구문하고 문제 해결력 키우고 실무로 감각 다 채워가셔야 돼요. 왜? EBS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으로 본인 영어 실력으로만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서 아닌데 나는 그냥 영어가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시는 분은 과감히 영어를 놓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세요. 그게 대학 가는 데 훨씬 도움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영어가 그 2등급은 필요할 것 같아. 1등급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숏컷은 없다는 거. 지름길은 없어요. 원래 영어라는 과목이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채워야 한다는 거.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6평 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6평 때까지 그 시간도 아까울 수 있잖아요. 본인 실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본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린 그럴 나이 됐고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시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양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기 받았어요. 듣기 관련된 거, 뭐 그다음에 독해 관련된 거, 글이 안 읽힌다, 단어가 어떻고, 스피커, 그 다음에 압박감, 영어, 어법,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 네가 하기 싫은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단어를 못 외우겠어. 단어만 외우면 잘 될 것 같은데 단어를 못 외우겠어. 그럼 영어 못하는 거야. 영어를 단어를 안 외우고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초능력으로 할 건가? 단어 외우셔야죠. 본인이 하기 싫은 게 본인의 약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본인이 하기 싫은 게 본인의 약점이에요. 단어 외우세요. 단어?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외워요? 등급대, 즉 단어의 개수가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적은 사람,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다 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10개 스펠링도 같이 외우고 뜻 외우고 내일 그 10개를 복습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10개를 해서 일주일에 70개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70개를 복습하고 하면 포기하게 돼. 왜? 안 외워지는 거 끝까지 안 외워지거든요.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으라는 얘기는 하루에 50개를 외우세요. 그 다음날 봤더니 나는 12개밖에 기억 안 나. 괜찮아. 그 12개 외웠잖아. 어제 10개 외운 거랑 똑같은 거야. 다음날 새로운 거 또 50개 외우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외우는 단어의 양이 늘어나요. 즉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건 누구? 단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물론 단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해석할 때 자꾸 튕기는 사람들은 지문에서 외우면 좋죠. 듣기가 안 된다. 근데 원래 안 됐던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시험은 논외로 하고요. 원래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듣기는 독해가 점수가 좋아지면 듣기가 같이 좋아져요. 우리 아주 솔직히 얘기해볼까? 눈으로 보고 해석해도 안 되는데 귀로 들리겠니? 단어가 부족하고요. 스크립트가 해석이 안 되는데 안 들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독해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무지하게 많이 틀린다. 그러면 본인의 독해부터 올리세요. 물론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안 들리는 애들은 어떻게 귀를 파.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해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정말로 듣기만 유독 약하다. 독해는 잘 나오는데. 그러면 EBS 수능 특강 듣기 편을 사서 한 권만 제대로 들어보세요. 그럼 확 늘어요. 뭐 거창하게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별로 안 중요해. 한 권만 제대로 들어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 다른 독해 점수도 안 나오는데 듣기도 잘 안 나온다 하는 경우는 듣기부터 가는 것보다는 독해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듣기가 따라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겠지만 듣기만 유독 틀린다. 그러면 EBS 수능 특강 듣기를 사서 한 권만 제대로 들어봐라. 고난도 유형, 제일 문제죠. 그래서 빈칸이 약해서요. 빈칸 맨 마지막에 풀어요. 순서별 문장삽이 약해서요. 맨 마지막에 풀어요. 그러면 20점을 맨 마지막에 푸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1등급이 나오지? 어떻게 2등급이 나오죠? 네. 고난도 유형은요. 정면 도파할 수밖에 없어요. 빈칸 4개를 못 푸는데 2등급을 바란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 2등급을 받으려면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한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풀어도 틀리는데 이거를 그냥 나 빈칸 다 스킵하고 순서 삽입에서 한 2개 정도 건지고 빈칸 찍은 거에서 하나 정도 건져서 나머지 유형 다 맞춰서 2등급 받겠다. 그러다 79 나오는 거예요. 79. 매년 그래요, 매년. 얘네는 정면 돌파로 클리닉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한 양. 아, 선생님, 저 영어 매일 못 하겠는데요? 그게 본인이 하기 싫은 거잖아. 꾸준한 양을 지키셔야 돼요. 왜? 영어는 언어니까. 듣고 있니? 자니? 자, 1분간 쉬었다 갈까요? 네, 기지개 한번 합시다. 자, 그럼 하기 싫은 거 하는데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제가 거의 해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은 정말 학생들 질문을 받아보면 정말 특이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질문 오잖아요. 저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을 보면 애들이 와서 줄 서서 쫙 줄 서 기다리면서 질문거리를 이렇게 책에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와가지고 뭐 수학도 그렇고 뭐 사탐, 과탐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요. 선생님 이거 답이 왜 이래요? 뭐 심지어 어떤 애들은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본인이 깨달아서 가기도 하고. 네.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줘요. 근데 영어는 1년 내내 뭐 하는지 알아? 그럼 저 영어 어떻게 해요? 1월 달에도 저 영어 어떻게 해요? 2월 달에도 어떻게 해요? 수능 보기 직전에도 어떻게 해요? 영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1년 내내 듣습니다.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는 사실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저한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어는 how보다 뭐가 중요해? how much가 중요해. 얼마나 하느냐. 영어를 이렇게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서 그 위에 탑을 쌓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야, 영어는.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얼마나 많은 노출량이 있냐. 물론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오래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없겠지만 웬만한 방법이면 양만 채우면 돼요. 선생님, 저 단어 어떻게 외워요? 다시 해볼까? 단어 어떻게 외우면 돼? 많이 외우세요. 뭔가 중요한 말을 들으러 왔는데 너무 뻔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이게 진리야. 단어요? 선생님, 짜투리 시간에 외울까요? 몰아서 외울까요? 그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단어만 붙잡고 2시간 동안 외우는 건 효율이 없습니다. 단어를 짧게 쪼개서 하루에 3번을 외우든 2번을 외우든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침에 외우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방법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예요. 자, 구문도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글을 읽는데 글이 안 읽혀요. 글이 안 읽히는 건 너의 시력이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이 읽힐 때까지 읽어야죠. 선생님, 저 빈칸한성 순서 삽입에 굉장히 약해요. 그럼 빈칸한성 수업 듣고 적용해보고 또 고난도 풀어보고 순서 삽입 평가원 코드 익혀서 또 해보고 또 해보는. 선생님, 들을수록 더 막연한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첫 번째 뭐 얘기했지? 3월 학평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험을 보고서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의 위치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거든. 아, 내 점수가 이거구나. 이게 고3 영어라는 거구나. 네 놈이 그 놈이구나. 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싸울 건지 피할 건지를 정하라고. 싸워서 이겨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난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본인한테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라고. 하지만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에 합당한 양을 공부해야 돼. 그에 합당한 양을. 근데 뭘 공부해야 돼? 하기 싫은 거야. 사실 너무 자명한 거 아닌가? 본인이 하기 싫은 게 본인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를 많이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따라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양을 좀 쌓아서 영어가 몸에 좀 배이잖아. 아, 내가 오늘 충분한 일정한 시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그 본인의 양에 맞게 방법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어떤 무슨 이렇게 어떤 과정을 다 설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보는 눈이 그리고 양이 좀 쌓이면 아, 이 방법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그만큼의 양이 쌓이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식하게라도 양을 늘려보세요. 선생님, 얼마나 늘려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 일단 매일 해서 매일 너무 많은 양을 바라진 않지만 영어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봐. 그러면 감이 올 거예요. 물론 이번에 3월 학평 보고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영어가 이런 거야? 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는 거 영어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 충분해요. 아까 초반에는 되게 묵직하게 야, 영어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등급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할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행한다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할 거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하실 거면.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거 오답을 이거를 엄청 정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평가원 문제는 정말 평가원만 담고 있으니까. 해설 강의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하나 자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보냐고 고생 많았다. 맛있는 거 먹어. 네. 애썼습니다. 갑니다. 해설 강의에서 볼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갑니다. 바이바이.